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태학이 미주은입니다. 그리운 고국 한국에서 미국, 캐나다 쪽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미주은 채널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주은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새로운 구독자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새롭게 패밀리가 되신 분들께 환영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 조인하신 분들 오랫동안 미주은에 머무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마도 주식창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아침에 에너지를 줄 만큼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어제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성장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긍정적인 숫자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떨어진 종목은 몇 개 되지 않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많은 폭으로 주가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50% 오른 종목도 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고요. 10% 오른 것이 지금 차지 포인트네요.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10%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니오도 9.6%, 그리고 애쉬가 7.3%, 프로테라가 7.3%, 로블록스도 7% 가까운 상승, 스킬즈도 오래간만에 6.6%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주가의 상승을 보이면서 뉴스거리가 굉장히 넘쳐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달달한 뉴스 여러 개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29일 미주은에서 보내드리는 달달한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사는요, 아무래도 인텔리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미주 방송에서 제가 인텔리아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를 공유 드렸는데요. 실제로 폭등이 일어났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50.21%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조금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Gene editing stocks buoyed in afternoon trading by Intelia CRISPR success. 자, 유전자 에디팅 스톡이니까 유전자 가위 관련된 스톡을 얘기하겠죠. 이 스톡들이 보이드 했다는 것은 이제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장에서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인텔리아가 전해줬던 크리스퍼 관련된 성공 소식이었죠. 뭐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어제 제가 전해드린 오미즈 뉴스를 함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인텔리아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유전자 기업들의 주식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다시 떴습니다.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요, 어제 인텔리아가 개발하고 있었던 그 유전자 관련 치료법 인텔리아 2001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사상 최초로 그 인간의 신체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유전자 가위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그 직접 유전자 가위를 신체로 넣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는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어떠한 약품을 개발하고 이 약을 신체로 투여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텔리아 같은 경우는 유전자 가위를 신체에 직접 투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을 써서 처음으로 이제 인체에 우리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텔리아만 올라간 게 아니고요. 유전자 관련 기업들이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에디타스 같은 경우는 5.04%, 크리스퍼는 6.39%, 빔이 많이 올랐습니다. 15.98%, 그리고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인텔리아는 50%. 하지만 이제 인텔리아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서 좀 뜻밖의 소식도 하나 들렸는데요. 인텔리아가 바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보시면 인텔리아 테라퓨틱스 commences 400 million capital raise. 그러니까 400 밀리언 정도의 그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는 뭐 좋은 뉴스는 아니겠죠. 사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희석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00명이 소유하고 있던 기업을 뭐 120명이 소유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 주당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뭐 10년, 20년 동안 인텔리아라는 기업이 10배, 20배, 100배 성장할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께는 뭐 이렇게 많이 실망스러운 소식은 아닙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잖아요. 그래서 인텔리아 같이 작은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자본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늘려 나가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자본을 확보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의 소식이 들리면서 시장 마감 후에는 1.6%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애쉬라는 종목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보시면 7.37%가 올라갔는데요. 물론 이제 50% 얘기하다가 7%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7%도 엄청나게 급등했다고 봐야겠죠. 어떠한 소식이 있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Æschi to acquire Brazil-based marketplace Elo7 for 217 million in cash. 애쉬가 인수를 하게 됐다. 브라질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마켓플레이스. 마켓플레이스는 이제 이커머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름이 이제 엘로7이라는 기업을 인수하는데요. 가격표가 나와 있네요. 217 밀리언을 주고 그것도 캐시로 일시불로 주고 매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쉬가 사인을 했다. Definite Agreement. Definite Agreement는요, 가계약이 아니고 정식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인수권은 확정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수를 하게 됐는데 이 이름은 엘로7이고 가격은 217 밀리언이다. 자, 엘로7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엘로7은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핸드메이드 아이템을 만든다. 따라서 애쉬랑 굉장히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질 지역에서 탑 10에 들어가는 이커머스 기업이다. 현재 그 액티브 바이어, 그러니까 바이어라는 것은 이제 물건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숫자는요, 1.9 밀리언이니까 19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러,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5만 6천 명 정도 되는 규모가 그렇게 큰 웹사이트는 아니겠죠. 그리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물건의 개수는 보니까 800만 개 정도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애쉬로서는 조금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번에 거래는 에스타빌리시 한다. 그러니까 설립한다는 거죠. 뭐를 구축하냐면요. 라틴 아메리카에 지금 우리가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라틴 아메리카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남미라고 부르는 시장이잖아요. 남미는 인구가 굉장히 큰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애쉬가 아직까지는 그 커스터머 베이스가 없는, 그러니까 진출 아직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지역이 남미인데 이번에 이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남미 쪽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런 식으로 CEO 조시 실버만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의 그 이커머스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2021년 올해 같은 경우는 29 빌리언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앞으로 2024년까지 향후 3년간 매년 26%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잠재력이 좋은 그런 시장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한 2년 전만 해도 애쉬라는 웹사이트 하나로 시작했던 애쉬 그룹은요. 무려 4개의 웹사이트를 가진 좀 거대 기업으로 몸짓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애쉬가 이제 리볼브라는 그 악기 전문 이커머스를 매수한 게 한 2년 전이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최근에 디법이라는 커다란 인수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중고 의류 이커머스인데요. Z세대가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따라서 세대를 아우르는 이런 그 이커머스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인수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지역적인 확장을 이뤄냈습니다. 남미 쪽에 존재감이 떨어졌던 애쉬가 엘로7을 인수함으로써 이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기업으로 발전할 반판이 마련됐다. 이렇게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애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의 평가를 할 때 반드시 발란시트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발란시트장에 만약에 현금성 자산이 넘쳐난다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과감하게 캐시를 이용해서 넘쳐나는 그 현금을 이용해서 비즈니스의 확장을 쉽게 이뤄낼 수 있는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기업을 평가할 때는 발란시트 꼭 살펴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엔비디아로 넘어옵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어제 주가가 5%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좋은 뉴스가 있었겠죠. 자, 엔비디아 관련된 좋은 뉴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Citi lifts probability of NVIDIA ARM deal going through to 30% from 10%. 자, Citi라는 이제 은행이죠. 투자 기관에서 probability를 lift했다, 올렸다는 얘기죠. probability가 뭐냐면요. 그 possibility가 있고 probability가 있잖아요. possibility, probability 둘 다 이제 가능성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possibility 같은 경우는 yes, no로 나뉘는 거고요. probability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냐 그러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게 possibility
probability고요. probability는 10%냐, 30%냐, 가능성의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측정할 때 쓰는 단어가 probability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이 암을 인수할 확률이 원래는 10%로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30%까지 올라갔다라고 CT에서 얘기해 준 거죠.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CT가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40빌리언을 주고 암을 인수할 확률을 높여줬다. 원래는 10%였는데 30%까지 올려줬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리포트가 하나 어저께 나왔습니다. 세계의 빅 커스터머, 그래서 그 엔비디아와 함께 거래를 하는 고객사 3사에서 이번에 엔비디아를 서포트 하겠다는 성명을 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5% 넘게 올라간 거죠. 지난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썬데이 타임즈라는 그 매거진에서 리포트를 작성했는데 브로드컴,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 메디아텍, 이렇게 세 개의 그 고객사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가깝게 일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favor of deal이니까 이번 딜을 찬성한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그 암을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반대 의견만 이렇게 표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간만에 이렇게 굵직굵직한 세 개의 반도체 기업이 아니다, 이번 인수권 우린 찬성한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면서 굉장히 좀 그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좋은 그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티은행이요, 이번 뉴스는 굉장히 빅 스텝 포워드다,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티은행이 기대하기로는요, UK, 그러니까 영국 쪽에서는 이번에 승인을 해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이미 공공연하게 약속을 했잖아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암은 그 영국 회사입니다. 근데 영국 캠브리지 쪽에 있는 회사인데 이번에 투자를 할 것이다. 그래서 암의 그 암뿐만이 아니라 영국 전역에 좀 테크에 붐을 일어날 수 있게끔 많은 투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영국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죠. 엔비디아라는 세계의 거대 그 반도체 기업이 영국 쪽에 좀 입지를 굳건히 하게 되면 영국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승인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굉장히 커다란 걸림돌이 하나 남아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과연 이번 딜을 승인을 해줄 것인지, 이 문제가 굉장히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CT에서 가능성을 올려주면서도 30%에 머무른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 때문에 아직까지 50%까지는 가지 못한다고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에 관련된 호재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좋은 뉴스가 들렸는데요. 엔비디아 partners with Google Cloud for AI on 5G Innovation Lab. 엔비디아가 이번에 구글 클라우드랑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굵직굵직한 두 대기업이 파트너를 맺었다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죠. 이번에 이제 두 기업이 함께 이루고자 하는 것은요, AI 그리고 5G를 합쳐서 만든 이노베이션 랩이라고 합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읽어봐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구글과 파트너를 맺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AI,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5G 이노베이션 랩을 둘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노베이션 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요,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들, 그리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개발하고 그다음에 시험하고요, 그리고 또 어덥션이라는 것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솔루션을 만드는 데 도움을 될 수 있는 플랫폼을 두 기업이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러한 고객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든지 스마트 팩토리를 개발한다든지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진보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만들어지는 랩 같은 경우는요, 기업들에게 액세스를 제공한다. 구글 클라우드의 안토스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안토스는 뭐냐면요, 아직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옮겨가지는 못했잖아요. 약 3분의 1 정도만 옮겨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두 군데 모두 소통이 가능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데 그것을 클라우드 안토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그 접근도 가능하고요. 또한 동시에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그 가속성 컴퓨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에도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랩을 이용하게 되면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 플랫폼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패키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파트너십은요,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될 것이다. 자, 엔비디아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구글에 투자하신 분들께는 굉장히 흐뭇한 뉴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살펴본 기사는요, 사실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라 구글에도 굉장히 커다란 호재라고 봐야겠죠. 엔비디아 정도 되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었으니까요.
그렇게 최근 들어서 구글 클라우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인도의 가장 큰 텔레콤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기사를 함께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인도 전역에 5G를 구축하고 제공하는데 그 당당 파트너로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러한 커다란 호재를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클라우드 쪽은 사실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빨라서 구글 클라우드 말고도 좋은 호재가 앞으로 가장 많이 들려올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호재는 아마존 쪽에 발생을 했습니다. 스위스콤 select Amazon Web Services as preferred cloud partner. 스위스콤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아마존의 웹 서비스를 그들의 클라우드 파트너로 선정했다. 이러한 제목의 기사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일단은 스위스콤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잖아요. 스위스콤은요, 스위스에 위치하고 있는 가장 규모가 큰 텔레콤 기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IT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번에 아마존 웹 서비스를 그들의 퍼블릭 클라우드 파트너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이번 파트너십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요, 스위스콤은 단순히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텔레콤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IT에도 관련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기업 중에 아직 클라우드 쪽으로 옮기지 못한 기업들이 3분의 2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향후 몇 년간 모든 기업들이 클라우드 쪽으로 이렇게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이 바로 스위스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클라우드 퍼스트 스트래티지를 지금 포함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클라우드 쪽으로 옮긴다는 얘기는 기존의 그 온프레미스에 들어가 있는 모든 데이터들, 어플리케이션들, 수많은 시스템들이 다 클라우드로 옮겨간다는 건데, 이 옮겨가는 장소가 바로 아마존 웹 서비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스위스콤 같은 경우는요, 소비자를 상대로 한 텔레콤 서비스도 제공하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스위스 전역에 5G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AWS를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스위스 쪽에 이 아마존이 꽉 잡을 수 있는, 나아바리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번에 확보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유난히 빅테크 기업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스북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Facebook jumps to 1 trillion valuation as judge dismisses antitrust suit from FTC states. 페이스북의 주가가 점프를 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1 트릴리언, 1조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지라는 것은 이제 판사를 얘기하는 건데 법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법원에서 이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독점 규제에 관련된 소송이 있었는데 이 소송은요, FTC 그리고 몇 개의 주에서 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봐야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갈 것 같죠? 자, 페이스북이 이번에 2.1% 점프를 했다. 사실 시장이 마감될 때 보니까 4%가 넘게 지금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빅테크 기업의 주가가 4% 넘게 넘은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죠. 따라서 굉장히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페이스북의 주가가 4% 이상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디스트릭트 코트에서, 법원에서 이번에 엔티트러스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뉴스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 그 소송을 건 주체는 누구였냐면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 즉 연방 그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거겠죠. 그리고 몇 개의 주에서 걸었던 소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소송이 지금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이제 그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에서 건 건데 완전히 법적인 그 근심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얘기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FTC의 소송은 너무나 모호하다. 따라서 근거가 별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다시 와라.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종결된 케이스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몇 개의 주에서 소송을 건 건들은요,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건은 뭐였냐면요, 페이스북의 인수합병권에 대해서 이번에 소송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결이 나왔냐면 너무 늦었다. 독트린 오브 라시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불이행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너무 늦게 지금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인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인수를 했고요, 왓츠앱 같은 경우는 2014년에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당시
당시에 소송을 걸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커다란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소송을 걸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페이스북이 8년 10년 후에 그 기업을 어느 정도 성장시켜 놓고 나서 결과적으로 위협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송을 거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판결이 났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건이 있는데요. 그 건은 뭐냐면 페이스북의 그 정책에 가는 건데 어떤 정책이 있냐면요. 다른 컴피팅 앱이니까 경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페이스북의 정보에 접근을 못하게 막는 그런 폴리시가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이제 소송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하기에는 현재 폴리시의 규정은 불법인 게 없다. 이게 지금 페이스북에서 정보를 나누지 않는 것은 합법적이다라고 판결이 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페이스북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감소를 하면서 지금 PE 레이시오가 그닥게 높게 형성되지 않았던 주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제 상승 무드를 탔던 것은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요. 가상화폐 시장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도 한 5.5%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캐시우드였습니다. 캐시우드 ARK Invest files to create a Bitcoin ETF, CNBC. CNBC의 보도에 따르면요. 캐시우드가 이끌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에서 이번에 그 비트코인 ETF를 만들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 파일링을 했다. 이렇게 기사에서 던져주고 있네요. 21개의 그 주식으로 구성된 ETF라고 합니다. 따라서 단지 그냥 가상화폐만 들어가 있는 ETF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종목으로 구성되는 그런 ETF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비트코인 ETF는 지금 아크 인베스트 말고도 8개가 더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많은 ETF들이 다 승인이 나게 되면요. 비트코인 시장에 굉장히 커다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비트코인이 50만 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굉장히 높은 그런 상승 기대를 보여주고 있죠. 자, 어제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은요. 코비드 바이러스 델타 변종에 관한 인터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주식 관련 영상이 아니라 이렇게 코비드 델타 바이러스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앞으로 델타 변종이 어떠한 추세를 보이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 투자자 사이에서는 굉장히 다른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이제는 뭐 여행 관련된 산업에 투자해야 된다. 호텔이나 항공사, 뭐 크루즈 쪽으로 옮겨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뭐 이커머스 같은 거는 이제 팔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만약에 델타 바이러스를 우리가 쉽게 제압하지 못하고 장기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면요. 지금도 우리가 이커머스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두면서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 보시면서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코비드 바이러스가 향후 몇 개월간 지속될지 아니면 1년, 2년간 더 연장이 될지 만약에 코비드 바이러스의 영향에서 1, 2년간 더 연장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투자는 어떠한 전략 수정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고민을 하시면서 이번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양질의 컨텐츠, 따끈따끈한 소식 많이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Bring in Dr. Natasha Kathuria. She's a Global Outreach Doctors Board of Directors and Emergency Medicine physician. Dr. Kathuria, now that we have this mutation dubbed the Delta Plus, it's coming out of the Delta variant, I guess, how much more concerned should we be about widespread infections, a spike in the number of infections here in the U.S.? So we are very concerned. Right now in India, we've seen the Delta Plus variant spread pretty rapidly, but our numbers and our data is still small, it's still limited. So this is a lot of anecdotal evidence. So to make broad claims and broad fears, it's a little bit early for that, but there is an additional mutation compared to the original Delta variant strain. So that is more concerning because right now we do think it's even more transmissible, even more infectious and more damaging to the lung tissue, which is of course concerning considering the Delta variant alone is already so much more contagious
than any variant we've had. So we're very nervous. Right now, the variant that we're worried about in America is just the Delta variant as is. As Anjali mentioned, in 10 states in America, we've already surpassed 50% of the cases being that Delta variant. So it's quickly becoming the dominant strain. And we think in America, in all of the populations and the little pockets that are unvaccinated or have very low percentage of fully vaccinated individuals, we will see the Delta variant really take over. And we're very concerned, not necessarily right now in the summer, but as fall and winter comes, this virus is going to spread much quicker. The risk is not the same in every season. Doctor, I just want to clarify the vaccines that are out there, Moderna, Pfizer, et cetera, those are effective against the mutations. And my question is, are they as effective as the original strains? I mean, is it 90, 93%? Do you have those figures? Just in general, should people feel safe, in fact, if they are vaccinated here? Yes, of course. So right in America, we're having the Pfizer and Moderna vaccine are the predominant vaccines, and Johnson & Johnson. But even AstraZeneca has come out saying that with their studies that it's 92% effective against hospitalization and 100% effective against death in this Delta variant. Pfizer as well is about 96% effective against hospitalization. So we're confident that our vaccines are doing a good job. We are not sure about the Delta Plus variant. There is some early concern that if that variant now becomes the dominant strain in America or anywhere in the world, that it may have there are some early signs of potential ability to elude these vaccines, but any vaccine is better than no vaccine. And right now, we've really seen no indication that our vaccines are not good enough. We think that getting the vaccine is enough. It's over 90% effective, which is phenomenal. So, the biggest thing to do right now is just make sure that enough people are getting the vaccine. But one dose is not enough. The more the variants change, the more they can become a little bit more resistant to that single dose vaccine. But we're really seeing very promising results with fully vaccinated individuals. Doctor, speaking of people getting vaccinated, Morgan Stanley made the announcement that if you want to return to their New York City offices, you need to be vaccinated. And that, of course, is the case for visitors as well. Do you think more companies should be taking this approach, mandating vaccinations for workers before they come back to the office? So I think this is actually a really important topic to discuss because the verbiage of it is very important. So they're not mandating every single person get the vaccine. Mm-hmm. What they're doing is mandating reporting. So they're saying every employee that returns to work has to either report that they are fully vaccinated, that they're not fully vaccinated, or that they choose not to disclose that information. So they are giving individuals the choice to say, I don't want to disclose my personal health information. But the consequences of not disclosing it put them in the same bucket of those who are not fully vaccinated, in which they have to wear masks. They're potentially going to have to social distance in different ways than those who are fully vaccinated. And, that's an important step for us to move forward. If we want to return to normalcy, then we really need to work together as a society. Houston Methodist Hospital, one of the biggest hospital centers in the world or in America, came out very early in the pandemic saying that they were going to mandate reporting of vaccines for their employees. And it was the same situation where you were allowed to not get the vaccine. They're not forcing anyone to get the vaccine. They just want their employees to either say they're getting vaccinated, they're not getting vaccinated, or they don't want to disclose that information, which is the same thing that we already do with the flu vaccine in every single hospital. So, this is something that we've done for years to protect our patients. And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do the same with COVID-19. Right. And while that is the case for some places, Morgan Stanley, though, is requiring people to get vaccinated for their New York offices, and JP Morgan is as well. So a little bit of a difference there. Doctor, as we wrap this up, just your biggest concern right now. I know we're in the midst of summer. People are outside, so maybe we're not as concerned as it would be if we were in the middle of, say, December or January. But what's the top thing that's on your mind right now as we work to continue to get this pandemic under control?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right now is, we have this target of July 4th. We wanted to get at least 70% of Americans to get at least one dose of the vaccine. And we're looking like we're potentially going to fall short of that, not by much. So we're doing really great as a country. But it's really important to not lose steam this summer because we are very concerned about the fall and the winter. And this is the time to get vaccinated so that your immunity is already built before the fall comes around and before this Delta variant is spreading very quickly. And this is not a seasonal virus. We have not seen a lot of seasonality with it. So we could potentially see surges pick up in the summertime as well, just like Texas last year.
So this is the time. If you're not vaccinated, we've got 1.9 billion people who've been vaccinated. We have a lot of data. This is a very safe vaccine that we really need to get ahead of the curve here. Doctor, always great to speak with you. Dr. Natasha Kathuria, Global Outreach Doctors Board of Directors and also emergency medicine physician. Thanks so much.